안녕하십니까. 저는 입학정책부처장을 맡고 있는 자연과학대학 화학나노과학과의 권용옥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는 그 2018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전형 수시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선생님, 저 학부모나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작년 결과와 올해 전형 내용에 대해서 같이 연계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8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전형의 특성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 그런 추세이긴 한데 수시 모집이 올해도 약 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였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서 한 8대2 가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은 조금 더 모집 단위를 세분화해서 학과별 모집을 하고요. 학과별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은 올해부터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모집 단위를 광역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그래서 통합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모집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학생부 교과와 그다음에 종합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작년 대비해서 약 한 280여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384명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영어가 절대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전형일 경우에 영어도 그 영역의 하나로서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이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보면 많이 이제 요구를 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을 수능 이후로 좀 미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미래인재 전형 면접 그다음에 논술고사를 수능 이후에 실시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전형, 모든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전형 요소를 최대 2개까지로만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른기회 사회기여자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2번부터 5번은 가능하면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저희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전형을 설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수시 모집 중에서도 미래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부 교과라든가 특기자 전형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서류 20%가 반영이 됐습니다. 서류 20%가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작년에는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1단계를 3배수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4배수로 선발을 한다라는 것이 좀 그 면접을 볼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 그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지 큰 차이가 없고 예체능 서류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수시 일정을 보시면 9월 달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10월에는 고교 추천 특기자 전형에 면접이 있고 예체능 실기 전형에 실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수능이 있고요. 11월 16일에 수능이 있고 11월 26일에 논술고사 그다음에 그 이후에 12월 첫째 주 토요일 12월 2일 3일에 미래인재 전형에 면접이 있게 되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을 보시면 작년 대비 약 한 3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80명 모집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만 4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20%가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작년 2017 결과가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2017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서류 20%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서류 20%가 반영이 됐었고 경쟁률은 약 한 4.5대 1, 인문자연 평균적으로 약 한 4.5대 1 정도 됐었고요. 충원율을 보시면
고교 추천 전형이 일반적으로 충원율이 높습니다. 다른 대학교도 뭐 200% 가까이 되는 대학도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30% 정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모집 장원의 한 바퀴를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단위의 그 평균 성적을 한번 보시면요, 면접 대상자, 그다음에 합격자, 최초 합격자, 등록자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와 등록자의 평균 성적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면접 대상자와 등록자의 상위 25% 선과 75% 선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25%, 여기가 75%가 되겠습니다. 서류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서류에 의한 영향력, 그다음에 면접에 의한 영향력을 이 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캐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면은 면접에 의해서 밴드가 조금 더 넓다라는 25% 선과 75% 선의 선이 면접에 의한 것이 조금 더 넓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실제 모집 단위별로 그 작년 등록자, 그러니까 등록을 한 학생들의 교과 평균 등급과 75% 선의 평균 등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 쪽 대학 같으면 평균적으로 약 한 1.5등급 내외에서 합격선이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5% 정도, 이건 평균이니까 75%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개를 하는데요. 평균선보다는 약 한 조금씩 더 낮은 것을 공히 보실 수가 있고요. 한 등급, 0.1등급 또는 0.2등급 정도 낮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과학대학의 영어 영문학부,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그다음에 이쪽 사범대 같으면은 초등교육과, 그다음에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같은 쪽이 늘 좀 등급이 높은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평균 등급이 약 한 1.6등급 정도 됩니다. 인문계열보다가 조금 더 한 0.1등급 정도 낮고요. 화학생명분자과학부라든가, 그다음에 공대 화학신소재 전공, 그다음에 사범대학의 수학교육, 간호학부 정도가 이제 다른 전공에 비해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조금 더 교과 등급이 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미래인재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총 841명을 선발하고요. 전형 방법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한다라는 것이 차이가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그런 전형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과 똑같은 그런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영어가 좀 쉬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영어가 하나의 4개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으로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체감 난이도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는 작년보다 조금 더 완화됐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서 이제 학생부 교과보다가 비교과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거기에 재능을 발휘했느냐가 이 전형의 사실은 도입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얼마나 그 영향을 발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그 교과 영역을 따로 점수화해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같으면은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반해서 미래인재 전형 같으면은 그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학교 학습 활동,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을 거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늘 보면 미래인재 전형에서 교과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합격한 학생, 등록한 학생들의 실제 교과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문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부터 가장 아래까지는 6등급까지를 보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문은 1, 2등급에 조금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 4등급에 좀 몰려 있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해석을 뭐 굳이 한다라면 조금 더 이제 내신 따기가 조금 터프한, 내신 따기가 조금 힘든,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한 뭐 이런 쪽 학생들이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이쪽에 조금 몰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 사이, 2등급 내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1등급과 5등급까지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에서 굉장히 탁월한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2.7등급이 평균이었고요, 합격자의. 자연 같은 경우에는 2.2등급이 합격자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평균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사항으로 참고하실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래인재 전형 같으면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이 이제 둘 다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각각의 영역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 그래프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학업 영향 같으면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뭐 한 1등급에서 많으면 한 5등급까지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밴드가 좀 조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학교 활동 같으면은 만약 이게 스케일이 0점이고 만약 100점이다 그러면은 거의 뭐 10점대에서부터 90점대까지 굉장히 넓게 돼 있다.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 활동에 의한 영향력이 교과 활동에 의한 영향력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것이 이 그래프에 의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업 영향이 하나의 예로서 학업 영향이 뭐 중하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중하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근데 학교 활동에 의한 평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급에 해당되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서로 평가 결과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래인재 전형의 2017학년도 결과인데요. 경쟁률은 인문계열이 7.3대 1이었고 자연계열이 6.5대 1이었습니다.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은 인문계열은 4명 중에 3명이 통과를 했고 자연계열은 2명 중에 1명만 통과를 했었고요. 충원율도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이 조금 더 높아서 한 80%가 조금 상회를 했고 자연계열은 한 40% 정도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접 대상자와 등록자. 면접 대상자는 그야말로 이제 그 서류로만 면접에 의한 점수가 반영되지 않고 서류에 의한 점수로만 3배수를 봤던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학생들의 서류에 의한 점수 그리고 나중에 면접을 봤을 때 그 학생들의 점수를 저희들이 25% 선과 25% 선과 75% 선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에 의한 그런 그 편차랄까요? 이게 서류에 의한 편차보다 조금 더 컸다라는 거죠.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면접이 20%가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실질 반영은 한 그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 뭐 최고는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최저도 사실은 과에 따라서 모집 인원 또는 경쟁률에 따라서도 좀 매년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뭐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정도에서 최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5등급이 조금 과에 따라서는 5등급이 조금 넘어가는 과도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고는 1등급에서 결정이 되고 최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2.8이고 여기도 조금 더 높은 그런 몇 개 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4등급 내외에서 최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5등급 이하로 내려가는 과도 몇 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조금 바뀌니까요. 너무 여기에 올해도 저럴 거다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네,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다라고 이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35대 1이었습니다. 35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논술에 응시한 학생들만 본다라면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쳐보니까 나는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없었을 것 같아.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수능을 논술을 보러 오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응시생의 경쟁률만 본다면 20대 1. 또 나중에 실제 수능 결과가 나와서 수능 체제를 만족한 학생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한 11대 1 정도, 한 반으로 또 줄어들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충원율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실제 경쟁률은 한 7대 1, 8대 1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너무 경쟁률 높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입학처에 보면 그 뭐 모의논술도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하고요. 입학처에 이제까지 논술 문제, 그다음에 모의논술 문제, 거기에 출제 경향,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마 많이들 풀어보셨을 텐데요. 풀어보시면은 논술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논술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인문 같으면 지문도 마찬가지고요.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또는 인문계열 같으면은 굉장히 나는 논리적 사고력, 분석력이 어느 정도 있고 뭐 글쓰기를 좋아한다. 또 자연계열 같으면은 나는 다른 건 좀 못해도 수학은 잘한다. 수학 문제 잘 풀 자신 있다. 이러면은 따로 뭐 학원 다니실 필요 없이 그냥 논술에 한번 응시를 해보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논술 전형은 작년 대비해서 10명이 줄어들어서 545명이고요. 선발 인원은 학생부 교과 30%, 논술 70%인데요. 학생부 교과가 전 단위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 30단위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들은 과목 중에 제일 성적이 좋은 상위 30단위, 뭐 10과목 이내가 되겠죠. 그 30단위만 30%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논술 7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논술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거의 논술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수능 체제를 보면 인문은 3개 영역 합 6이고요. 자연계열은 2개 영역 합 4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영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전형은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로 나눠지는데요. 언어 논술은 인문계열 1, 인문계열 2. 인문계열 1은 인문과학대학과 사범대학의 인문계열학과, 그다음에 인문계열 2는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그다음에 자연대 중에서도 인문계열 학생들을 뽑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 몇 개 학과,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가 자연계열 1 수리논술을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예과만 자연계열 2 수리논술을 보게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30단위, 상위 30단위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인문 1 같은 경우는 평균이 1.9등급이었고 인문 2 1.8, 자연이 2.1이었고요. 의예과는 1.3등급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평균이었고요. 실제적으로 밴드를 보면 인문 1 같으면은 최저가 3.7, 자연은 인문 2는 4.8, 자연은 4.0 정도 됩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의예과는 의예과인데도 불구하고 3.1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굉장히 잘 본 학생일 거라고 추정이 되겠죠. 네, 논술을 잘 보면 합격선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논술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술 성적은 인문 1 같으면은 합격생의 평균은 대략 한 70점 중반 정도 되고요. 인문 2 같은 경우에는 80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좀 낮습니다만은 평균은 한 70, 그 합격생의 평균은 한 70점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한 70점에서 80점 사이니까 논술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성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경쟁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1 또는 한 35대 1 가까이 되고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만 본다면 10대 1, 12대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원율은 30%가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시에 있는 큰 전형 중에서는 충원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뭐 한 30% 아래쪽 늘 그 정도 유지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인데요.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으로는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8명, 그다음에 15명을 선발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2단계에서 면접 20%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기 위주 전형인데요. 실기 위주에는 먼저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인데요. 어학 특기자 전형은 인문과학대학의 4개 학과에서 60명을 선발을 합니다. 작년과 전형 방법은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학과별 경쟁률을 보면 영어 영문학부와 중어 중문학부가 9대 1이 정도로 조금 더 높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면접 대상자와 등록자의 편차를 보면요. 서류와 면접에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그 성적입니다. 25% 선과 75% 선이고요. 어학 특기자 전형의 면접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이 여러 가지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그런 어학 특기자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 의한 그런 편차가 면접에 의한 편차보다는 조금 더 큰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등록자로 가면 서류에 의한 편차와 면접에 의한 편차가 거의 비슷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100%가 넘어가니까 실제로 한 바퀴 이상 돌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신 학교별로 그 최초 합격자와 등록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경우에는 어학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 학생들이 약 한 70% 가까이 3분의 2 정도 된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학특기자 전형입니다. 과학특기자 전형은 의예과, 공대 2개 학과, 사범대 2개 학과, 그다음에 자연대 이렇게 해서 총 54명을 선발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면접 30%가 반영이 됩니다. 네, 경쟁률을 보면 의예과, 과학교육과, 화학생명분자과학부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충원율이 180%. 그러니까 이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3.5배수였습니다. 3.5배수였는데 충원율이 180%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거의 뭐 한 3배수 정도 되면은 합격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초 합격자와 등록자의 출신 학교별로 분포를 보면은 최초 합격자는 특목고 학생이 좀 많았습니다. 뭐 대충 예상하시겠지만은 뭐 과학고 출신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좀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등록자만 본다라면 일반고 학생이 60%가 넘는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 중에서도 수학이나 과학에 굉장히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수학 특기자 전형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 대상자와 등록자의 서류와 면접의 그 영향력을 한번 보면 사실 뭐 서류와 면접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면접이 조금 더 편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다음은 국제학 특기자 전형인데요. 국제학 특기자 전형은 스크랜턴 학부의 스크랜턴 대학의 국제학부에서 54명을 선발을 합니다. 54명을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영어로 면접을 보고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 뭐 굉장히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요. 재밌게도 이 경우에는 서류에 의한 변별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류에 의한 변별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면접에 의한 변별력이 서류보다는 좀 큰 것처럼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충원율은 보면 다른 특기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144% 굉장히 충원율이 높았고요. 처음에는 해외 출신 학생들이 조금 더 한 반 정도 됐었지만은 등록자만 본다라면 일반고, 특목고, 해외고가 뭐 그다지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체육특기자 전형인데요. 체육특기자 전형은 체육과학부에서 6명을 선발을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네, 올해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6명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실기 전형에서는 예체능 실기 전형에 음악대학은 이제 6개 학과가 있는데 3개 학과는 수시에서 100% 선발을 하고 3개 학과는 정시에서 100%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성악, 한국음악, 무용에서 수시에서 100%를 선발을 하고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 2단계에서는 실기 80%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영예술대학은 6개 학과가 있는데 6개 학과가 수시와 정시를 거의 반반씩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서류 전형은 디자인학부와 체육과학부가 선발을 합니다. 디자인학부는 서류 100%로만 40명을 선발을 하고요. 여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돼서 3개 영역 합의 9가 되겠습니다. 작년 결과를 보시면요. 예체능 서류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2대 1이었었고 충원율도 높아서 172% 정도 됐었고요. 최초 합격자는 특목고 학생이 한 80%가 넘었었고 등록자만 본다라면 일반고와 한 4대 6 정도의 비율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학부도 마찬가지로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 30명을 선발을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1단계, 2단계가 나눠지고 1단계에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반영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작년 결과를 보시면 경쟁률은 11대 1이었고 전형 중에서 가장 충원율이 낮은 그런 전형입니다. 체육과학부 서류 전형이 10% 거의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 합격자와 등록자의 출신 학교별 비율을 보면 약 한 6대 4 정도 그런 비율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에서 면접에 의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서류만 통과를 하면 면접에서 어느 정도 잘 보면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전형과 비슷하게 면접에 의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수시 전략 설명이긴 한데 정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단위를 통합해서 선발한다라는 것이 이제 원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역시 계속 가군을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전형 요소는 수능 40%, 실기 60%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원래 그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되면서 인문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열은 25%씩 동일했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가 30%였었는데요. 원래는 인문자연 공이 25%씩 4개 영역 동일 비율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의예과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문에서 6명을 그대로 선발을 합니다. 일정을 보시면요. 일정은 11월 16일 수능을 보고 1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해서 1월 말에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전형은 가장 큰 특징이 수능 100%로만 선발을 합니다. 이게 2017 전형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7 전형에서 교과가 10%가 반영되던 것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수능 전형에서는 수능 100%로만 선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기 위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40에 실기 60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능 전형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원래 의예과 포함해서 총 417명을 선발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00여 명 이상 감소한 그런 인원이고요. 인문계열 211명, 자연계열 178명을 통합해서 선발을 합니다. 계열별로 통합을 해서 선발을 하고 수능 100%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동일 비율 25%씩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영어와 한국사 절대평가를 하는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에 점수 반영 비율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전체 합을 1등급이 250점. 그래서 각 등급별로 10점씩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인문은 3등급까지 10점을 그대로 추가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10점을 반영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 전형 결과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인문 같은 경우에 영어가 30이었었습니다. 이 점수가 이제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그러니까 그 전체 인문 계열의 전체 평균이 되겠습니다. 전체 평균이 94.6, 약 한 95점 정도, 100분위 점수로 95점 정도 되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92점 정도였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체가 통합해서 선발을 하는데 원래가 어떻게 될지 수험생 여러분도 궁금하고 사실 저희들도 궁금한데요.
일단 한번 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체 인원이 원래 작년보다가 좀 감소를 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한 30%를 뽑다가 600명 이상을 뽑다가 원래는 의역과 빼면은 400명이 채 안 되죠. 뭐 물론 수시에서 정시로 이제 나중에 2월하는 학생들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한 10% 감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통합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나중에 1년 동안 학교 다녀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에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처장님이 설명해 드렸다시피 최초 합격자의 50%가 4년 전액 장학금입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한번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저희들은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원래 그 성적보다가는 좀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체능 실기전형인데요. 예체능 실기전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40%, 실기 60%를 반영을 하고 조영예술대학과 음악대학에서 23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은 크게 이제 4개의 영역,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대상자 등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외로 180명 이내에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2017 전형에서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곁들여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 같으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약 한 35대 1 정도 됐었고요. 여기에 실제 응시한 학생들만 보면 20대 1,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맞춘 학생들만 보면 한 11대 1,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원율이 한 30%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충원율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 7대 1, 8대 1 정도가 실제 경쟁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교 추천, 미래인재, 특기자 전형을 보겠는데요. 고교 추천과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면접 대상자를 3배수를 선발했습니다. 2017학년도에서는. 원래는 이제 4배수를 선발을 하니까 일단 면접에 들어가는 학생이 조금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본다라면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은 면접 대상자 중에 3명 중에 2명이죠. 1명은 못 맞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특기자 전형은 3.5배수가 면접 대상자였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나중에 충원 합격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결코 2대 1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 추천, 미래인재, 특기자 전형 공이 실질 경쟁률은 2대 1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1단계에서 면접 대상자가 4배수가 되는 거죠. 4배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면접 대상자만 된다라 그러면은 면접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면접에서는 편차가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고교 추천 같으면은 등급 간의 점수 편차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면접에 간다라면은 4배수 안에만 든다라면 누구나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인데요.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면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원율까지 고려를 한다면 훨씬 더 떨어지고요. 원래 수시 모집은 고교 추천, 미래인재, 특기자 전형 공이 이제 면접 대상자가 4배수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가 기회가 훨씬 여러분들한테 많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타 대학의 이제 수시의 이제 특징이니까 여러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 대학의 중복 합격을 하게 되면은 충원 합격 가능성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조심스럽게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충원율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충원 합격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전형의 특성상 수시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충원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원래는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뭐 트렌드가 수시에 그 뽑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2017학년도 같으면은 약 70%였고요. 올해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4년제대학 전체 합하면은 수시의 비율이 한
73.4% 74% 가까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의 비율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를 하시겠지만은 자기가 어떤 전형에 강점이 있고 자기가 어떤 전형에 더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수시 전형을 아주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